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애플 전기차 관련된 세 번째. 한국인은 3세번. 이게 기본이죠. 해결해야 될 쟁점이 한 가지 더 있어서 세 개로 영상을 나눴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그 기사, 로이터 통신의 기사에 따르면 애플 전기차 혁신이 없잖아. 테슬라 이미 다 하고 있고 뭐 리튬 이산철, 그 다음에 셀투팩, 셀투셰시 이런 것들은 LG나 CATL에서도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건데 무슨 혁신이 있어? 그런데 이게 왜 관심을 받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뭐가 대단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애플의 전기차 관련된 소식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라는 거는 혁신적인 기술 때문에 놀랐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애플스러운 프로젝트고 애플스러운 전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발상을 애플스럽게 했기 때문에 소름이 돋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애플은요 기술 그 다음에 세계 최초 뭐 이런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스티브 잡스 시절에 아이폰, 뭐 아이패드 나올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혁신이 없었다. 이번에도 혁신이 없었다. 네, 그 처음에 아이폰 발표될 때는 이걸 혁신으로 받아들이긴 했죠. 그리고 나서 버전업이 돼서 아이폰 4, 5까지는 그래도 뭐 좋은 분위기였다. 그 이후로는 혁신이 없다. 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스티브 잡스 사후에는 스티브 잡스 사후에 애플의 혁신은 끝났다. 이제는 마진조화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폰도 보시면요. 이게 혁신적인 최초의 기술이 다 집약되어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다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술로 세계 최초로 실현한 그런 기기라기보다는 있던 기술들이었어요. 예전에 그 HP에서 PDA 많이 만들었고, 프람, 그 다음에 소니 클리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PDA 휴대 단말기, 손바닥에 들어가는 그런 단말기로 인터넷을 한다는 거, 뭐 어렵지 않은 개념이었습니다. 또 팜톱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휴대 기기를 통해서 디지털 소스를 본다,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있던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의 기계로 합쳐서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컨버전스라는 걸 제대로 구현을 했고 또 스마트폰이라는 그런 규격을 새롭게 기능을 큐레이션해서 새로운 가치의 기기를 제시를 한 겁니다. 특히 이 기기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애플의 그 효율적인 전용 OS 때문이에요. 소프트웨어 때문이에요. 소프트웨어가 워낙 막강하니까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전에도 합쳐져 있는 기기들도 있었는데 이런 기기들의 소프트웨어가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 낮은 성능의 하드웨어에서는 정말 버벅거렸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애플 iOS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에 제한된 성능이 있을 때 정말 쾌적하게 돌아갔고 합쳐져 있는 기능들이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연동이 돼서 각각의 기기들 뭐 카메라 사지 않아도 DAP 사지 않아도 PNP 같은 거 사지 않아도 그 하나의 기계로 다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비싸긴 한데 이거 다 살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는데? 이런 확신을 갖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애플이 추구하는 혁신입니다. 사실 그 기술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은 애플이 아니라 삼성입니다. 삼성이 1983년도에 반도체 사업하면서 여기에서 길들여진 겁니다. 사실 반도체는요 미세공정 그 다음에 용량 부분에서 먼저 신기술 적용을 해서 먼저 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값이 좋을 때, 가격이 좋을 때 수익을 걷어들이고 후반 업체가 따라오게 되면 가격 확 내려서 고사시켜야 돼요. 치킨 게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술을 조금이라도 선점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기업, 최초의 기술을 실현한 그런 반도체 기업들은 계속 앞으로 나가게 되고 후반 업체들은 계속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이런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방식의 사업 구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삼성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가전, 그 다음에 IM 사업부 다 세계 최초 기술 혁신 여기에 목을 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스마트폰 부분에서 기술 혁신은 갤럭시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HD 디스플레이 나왔죠. 지금은 폴더블 옆으로 폈다 위로 접었다 폈다 이런 디스플레이 이거 놀라운 기술이거든요. 정말 1년 내내 접었다 폈다 해도 이상이 없어요. 괜찮아요. 애플 아직도 HD 디스플레이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여전히 판때기예요. 거기다가 뭐 디스플레이 접던 피던 뭐 안으로 접던 밖으로 피던 뭐 LG는 롤러블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관심도 안 두고 있습니다. 예전의 형태 그대로 그냥 디스플레이 사이즈만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제품 내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언론에서 뭐랍니까? 애플의 혁신은 없다. 이제 혁신은 끝났다. 그렇지만 예약 판매 보면은 늘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사람들은 신제품이 나오기만 기다립니다. 왜? 그 기기 자체가 보여주는 기술적인 혁신이 핵심이 아니에요. 애플은
그렇게 이미 다른 기업이 하고 있는 혁신을 뒤쫓아가거나 아니면 그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에 목을 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또 애플은 파운더리,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OS, AP, 뭐 핵심 장치들은 개발을 하지만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을 다 본인들이 다 조율을 하지만 기기 생산들은 다 외부에서 맡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자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구하기 힘들거나 수급이 안 되는 부품들에 대한 사용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오히려 혁신과 기기적인 혁신이나 기술적인 혁신에서 거리가 멉니다. 아직도 카메라가 1200만 원이에요. 이제 1.9분의 1인치로 이미지 센서가 이제 그 정도예요. 삼성은 1.33 1억 화소가 넘어가는데 이제 1200만 원을 가지고 거기다 라이다 집어넣고 NPO에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뎁스 이것까지 활용해가지고 우리는 카메라 소프트웨어를 완성도 높이겠다. 애플은 이렇게 최적화를 해왔고 그 최적화를 12년 동안 기가 막히게 해왔기 때문에 애플의 디바이스들이 빛을 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애플의 그 소프트웨어가 폐쇄적이긴 하지만 자사의 그 애플 기계에 관해서는 이 커넥티비티가 놀라울 정도로 좋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플 기계로는 할 게 많은데 안드로이드는 그렇게 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진영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 안드로이드가 오픈소스고 게임을 하려면 이 안드로이드 폰이 제한이 없는데 이게 말이 되냐. 안드로이드는 각 기기, 개별 기기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꽤 되는데 각 기기가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그 기기 간의 커넥티비티가 애플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는 높은데 일단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그 다양한 형태의 기기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연동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구현되는 애플의 생태계의 재미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제공되는 컨텐츠 묘미 뭐 이런 것들에 빠져버리게 되면 여기서 밖에 뭐 나갈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이 안에서도 모든 게 다 되는구나. 사용자로 하여금 그런 생각에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소프트웨어, 막강한 소프트웨어와 기기들 간의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계속 그 울타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밖에 안 나가도록 계속 못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토가 넓어지고 있고 울타리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애플이 여기에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12년간 애플을 지탱하던 힘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었던 소프트웨어의 막강함이에요. 이 소프트웨어가 기계적인 어떤 부족함이라든지 뭐 최신 기술에서 좀 떨어지는 규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해줍니다. 어떻게 커버를 해주냐면 일단 쾌적하게 돌아가게 해줍니다. 약간 뭐 성능이 떨어지거나 뭐 메모리 뭐 저장 공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쾌적하게 돌아가게 해주고요. 그리고 뭐 4, 5년, 5, 6년이 지나더라도 최신 기기보다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사용성을 보장을 해줍니다. 또 각 기기 간의 연결이 너무나 편하고 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의외의 즐거움, 신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어디로 나가지 마, 우리가 다 해줄게 라고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는데 도 같은 기업입니다. 바로 이 기업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만약에 용의자 통신에서 전고체 이후의 규격을 애플이 배터리 혁신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1kg당 1kW에 해당하는 에너지 덴시티를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정말 엄청난 배터리를 지금 애플이 개발하고 있다. 막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면 저는 아마 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이거 어디서 루머네. 말도 안 돼. 애플은 그런 기업이 아니야. 뭐 이렇게 웃고 넘겼을 겁니다. 왜? 이런 기술 혁신들은 그 기술이 완성되고 또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이 되고 또 그런 원자재들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해야지만 이게 마진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기차 회사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그런데 모노셀 형태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최대한 가격을 낮추고 주행거리는 넓게 만들겠다. 자, 여기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 리튬 인산철. 리튬 인산철은 어떤 배터리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조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리튬 인산철에 중국에 가보시면은 전기 자전거 많아요. 그 다음에 저건 어디서 만든 전기 자동차일까라고 싶을 만큼 정확한 전기 자동차 뭐 한 100km도 못 가는 그런 전기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차들에 들어가는 배터리예요. 이런 자동차들에 왜 리튬 인산철을 집어넣냐면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 리튬 인산철이 에너지 밀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장거리를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이동수단에 사용하는 배터리원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들도 야 저런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어디다 갖다가 야 지금 리튬이온 갖다가 에너지 밀도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다 때려 넣어도 테슬라를 못 이기고 70kW, 80kW에서도 500km도 확보를 못하는데 리튬 인산철을 넣는다고? 와 많이 되는 소리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중국의 생산하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그 리튬 인산철 생산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지금 전기차에서 만약에 어떤 업체에서 우리는 리튬 인산철을 주력으로 할 거야 하면 첫 번째 공급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경쟁을 하질 않아요. 어떤 제조사든 자동차 제조사도 이 리튬 인산철을 차세대 전기차에 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만약에 이걸 가져다 쓴다 그러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뭐 골라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이걸 모노셀 형태로, 이 모노셀은 셀 하나 3.2V가 공증전압인데 이거 이렇게 넣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셀 모듈 팩 이걸 없애고 셀로 차체를 셰시를 프레임을 채워가지고 우리 애플에 맞는 디자인을 통해서 구현을 하겠다. 그냥 거기 안에는 그냥 집어넣겠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셀 나가게 되면 어떻게 교체를 하지? 그러면 차 교환을 해야 되나? 리퍼 받아야 되나? 애플케어 자동차도 아니 구독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셀을 대형화하면 셀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셀을 대형화한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셀, 온리 셀. 그래서 그 셀을 모듈이나 팩 없이 그런 과정 없이 별도의 패키징을 거치지 않고 안에다가 최적화해서 집어넣는 방법을 지금 고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아마 양극재에 들어가는 리튬 인산철이 이제 양극 물질인데 그것도 좀 개선을 할 거예요. 에너지 활성 물질, 민감하게 반응하는 활성 물질을 좀 더 혼합을 해서 다른 형태의 좀 더 진보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 인산철을 아마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애플이 만약에 전기차를 만들어서 리튬 인산철을 넣는다 그러면 수급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리튬 인산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애플다운 발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셀을 키우고 또 공정을 최소화해서 집어넣게 되면 에너지 밀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고 양극재도 개선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배터리는 전용 배터리를 애플에만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걸 또 다른 업체들이 생산을 해가지고 다른데 이렇게 판매를 할 수도 없으니까 오로지 전용으로 공급을 받는 그런 라인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모바일 기기가 혁신적인 기술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이든 맥북이든 맥북 프로 에어든 태블릿 할 것 없이 최고의 하드웨어를 막 다 때려넣고 정말 전에 보기 어려웠던 그런 최신 기술들, 혁신적인 기술들이 막 집약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디스플레이 품질이 높기도 하고 자체 개발된 AP가 효율이 뛰어나고 이 효율도 커스터마이징된 OS와 조합을 하기 때문에 뛰어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윈도우라든지 안드로이드 사용 그런 성능이 나올 거 이 검증은 안 됐으니까 이것도 사실 상대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완성도 기본적인 하드웨어 완성도는 높이되 그 외의 것들은 조금씩 좀 덜 쓰는 게 많아요. 배터리 용량도 아이폰 용량이 제일 적어요. 하이엔드 스마트폰 중에서. 그 다음에 액정 디스플레이 휘도도 밝고 요즘 OLED 쓰고 있습니다만 PPI도 더 높은 스마트폰 많습니다. 접히는 액정, 롤러블 이런 것들은 안 씁니다. 그렇지만 애플의 그 막강한 그 어떤 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소프트웨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애플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기업은요.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도 늘 항상 하는 얘기가 니들은 애플의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에 진짜 발끝도 못 따라가 이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강한 그 어떤 기업도 흉내내지 못했던 그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오픈 소스 우분투를 가지고 통합 OS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보안 문제가 표면에 올라와서 분노의 질주의 그런 장면처럼 아비규환 같은 그건 이제 가상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돼서 이제 V2X, Vehicle to Everything, Pedestrian, Infrastructure, Vehicle to Vehicle 이런 다양한 장치들과 연동이 되면서 네트워크에 딱 들어가서 통합 OS가 노출이 되는 순간 이 보안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애플 OS는 폐쇄적인 OS입니다. 오픈소스가 아니에요. 보안 면에 있어서 가장 자동차 통합 OS로는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도 지금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AP도 스스로 디자인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버전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자동차 분야에서 사용되는 AP 그때가 되면 이제 NPU의 영역이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서 뭐 테슬라 이상의 그 TOPS를 실현하는 FPS를 실현하는 그런 NPU가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애플입니다. 지금 테슬라도 뭐 외계인이 있다 뭐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남이 개발해 놓은 걸 가져다가 이렇게 좀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디파이를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0부터 하드웨어를 뭐 PC AP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손을 만지는 건데 애플은 차원이 다릅니다. 애플은 처음부터 본인들의 디바이스를 조율할 수 있는 AP, 디바이스들의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 완성도, 그 다음에 이걸 조율하는 AP, 이 경쟁력은 테슬라가 애플을 따라올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위탁 생산을 하는데 어떻게 단가를 맞출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도 좀 예상을 해보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 전기차에서 가장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겁니다. 통합 OS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통합 OS.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거의 80%가 이제 전자화 되는데 이걸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배터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건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뭐 PC박스, 자율주행 다 개발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이제 생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애플은 단가를 맞출 수 있나 없나 한번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예, 테슬라가 사용하는 우분투를 기반으로 한 통합 OS,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애플에서는 그대로 할 수 있으면서 더 효율적이고 예, 더 진보되고 더 보안이 철저하게 예, 보장이 되는 신뢰도가 높은 OS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을 사용한대요. 리튬 인산철이 지금 리튬 계열의 배터리 중에서 가장 저렴해요. 가장 저렴하고 이걸 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뭐 셀을 키우든지 아니면 복합셀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아예 모듈 팩을 없애고 셀2 셰시로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더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애플만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애플은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물량 확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전기차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부분에서 가격을 최대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을 위탁 생산을 해서 마진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마진율이 좀 줄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이 두 가지를 쥐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 비슷한 수익을 내는데 그게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상입니다. 뭐 못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는 거겠죠. 테슬라가 50만 대 규모에서 흑자 규모를 냈습니다. 탄소 크레딧을 제외하고서도 흑자를 낼 수 있는 놀라운 마진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데 시간이 무려 지금 17년, 16년인가요? 17년 이렇게 걸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플이 야, 너희들도 테슬라처럼 이렇게 한 십몇 년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애플이 보여줬던 애플은 자체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 최초의 기술을 집어넣고 이걸 통해서 기술 혁신을 이루던 그런 기업이 아니라 그냥 적당한 수준의 쓸만한 제품들을 큐레이션을 해서 이걸 하나의 기기를 통해서 잘 조합을 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데 도가 텄는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어떤 기업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소프트웨어가 딱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애플의 디바이스 간의 커넥티비티를 너무나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쏟아내는 디지털 컨텐츠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걸 안드로이드 폰은 그 하나 거기에서만 즐겨야 되는데 애플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다 옮겨가면서 불편 없이 즐길 수가 있어요. 자동차에서도 그럴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안드로이드도 연결성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연결성, 커넥티비티와 관련해서는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개만해서 애플로 생각할 때 다양한 기기를 애플 아이폰만 가지고 있고 안드로이드 폰만 가지고 있어서 1대1로 하게 되면 그놈이 그놈이죠. 뭐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플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면 맥북도 가지고 있고 아이패드도 가지고 있고 애플워치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애플의 유료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애플처럼 이렇게 연계되는 기기들이나 유료 서비스들을 막 폭넓게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은 좀 제한적인데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자동차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애플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애플의 폭넓은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 다음에 각 디바이스 간의 뛰어난 커넥티비티, 그리고 강력한 OS를 통해서 최적화가 되는 애플 특유의 도 같은 커스터마이징,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게 되면 테슬라를 대항할 수 있는 그야말로 주목할 만한 뛰어난 가치의 전기차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뉴스가 좀 현실적이고 정말 소름 돋고 흥분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없다! 애플 언제나 그랬어요. 애플은 언제나 혁신을 추구하던 기업이 아니었고, 혁신이 없어도 애플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12년 넘게 지금 지켜오고 있는 건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기차는 그야말로 전자제품, 움직이는 PC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PC인데 이 효율적인 OS가 그 안에 이식이 딱 돼서 자율주행이든 뭐든 커스터마이징이 제대로 됐을 때 얼마나 위력적이겠는가. 그리고 남들은 다 기피하는 그 리튬 이산철을 갖다가 이걸 에너지 덴시티를 높여서 이걸 쓸만하게 조율을 해내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소프트웨어가 있고 커스터마이징을 잘하는, 애플이 지금까지 최고로 잘하는 장기를 발휘해서 이거를 쓸만하게 만들어 놓겠다. 그런데 범용셀을 갖다가 범용 규격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건 남들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우리만 쓰겠어. 그래서 이거를 쓸만하게, 아니 주행거리만 넓히면 될 거 아니야. 좀 가격 저렴하게. 애플이 저렴하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뭐 적정 가격을 이렇게 지불해서 뭐 가격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한 것만큼 가지면 되잖아. 그리고 또 리튬 이산철 불도 안 나잖아. 안전하잖아. 그리고 또 수명도 길잖아. 그러니까 에너지 덴시티만 올려놓고 우리 식으로 해서 최적화만 잘 시켜놓으면 이거 승부수 되겠다. 공급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배터리 구걸하러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리튬 이산철 우리에 맞춰서 납품할 회사는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이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만약에 이게 애플이 추구하는 프로젝트라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바로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노셀 3.2V 이만하게 넣고서는 100배, 이게 말이 돼, 화학적으로, 안 돼. 이렇게 액션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위협적인 얘기라는 걸 일론 머스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저 막강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애플이 정체성이 들어온다고? 이거는 토요타하고 좀 얘기가 다른데? 토요타 전고체만 할 때도 막, 놀리는 식의 트윗을 올렸습니다만, 애플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생각 못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플의 그 트위터 밑에다가 이제 불편한 심경 그 표현도 했었죠. 내가 모델 3 막 개발 거의 진행되고 있을 때 지금의 10분의 1 가치로 너 이거 살래? 테슬라? 제안했지만 팀 쿡이 날 만나주지도 않았어. 야이씨, 저 나쁜 XX. 그런데 뭐 전기차 사업을 하겠다고? 야이씨! 모노셀? 투자를 한다고 어떻게 되냐? 뭐 이러면서 어필을 한 걸 겁니다. 제 상상입니다. 네. 어쨌든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애플의 전기차가 마냥 나온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에 대해서 좀 폭넓은 시각과 또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떤 호기심,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상상의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그런 공상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정리하면서 미래를 뭐 부족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예측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앉아있을 때는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상상에 한번 빠져보시면 앞으로 전개되는 미래가 좀 더 흥미진진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세 편에 걸친 애플과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전망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상상의 나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